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택배 배달하며 살고 있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제가 택배 일을 시작한 계기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생각나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처럼 더 늦기 전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사랑한단 말을 하실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 보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조용히 사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 노란색 택배 유니폼이 가지런히 접혀있고 그 옆에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이 옷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입으셨던 거네요. 아버지의 유니폼 주머니를 뒤적이다 구겨진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작고 오래된 노란 봉투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마지막 배달을 남기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하루는 누구보다 일찍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택배 터미널, 커다란 작업등 아래 분주히 상자를 나르는 사람들. 그 사이 아버지가 묵묵히 카트를 끌고 나옵니다. 아버지는 원래 목수가 꿈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IMF가 모든 걸 빼앗아 갔습니다. 손에 쥔 건 망치 대신 송장이었고 그때부터 하루의 시작과 끝은 늘 택배와 함께였습니다. 겨울이면 손끝이 얼어 감각이 사라졌고 여름이면 등에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허리는 오래전에 무너졌지만 그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건 저였는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멀리 나무 그늘 아래 모자를 눌러 쓴 아버지가 결승선을 바라봅니다. 내가 들어오자 아주 작게 손뼉을 치십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선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는 것을.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낡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공을 차는 나. 허름한 축구하지만 볼을 차고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공만 보면 달려갔습니다. 볼 데가 없어도 돌멩이 2개를 세워놓고 밤까지 뛰어놀았습니다. 동네 축구대회 날, 골을 넣은 나, 그리고 관중석 맨 끝에서 셔터를 누르는 아버지. 나는 사실 그때의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앞, 친구들과 나오던 내 앞에 택배 트럭이 잠시 멈춥니다. 운전석에 아버지가 보입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저거 너희 아버지 아니야? 너희 아빠 택배 하시지? 어제 우리 집에 택배 배달 오셨더라.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괜히 부족한 집안 형편이 다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아버지는 묵묵히 밥을 드시고 나는 휴대폰만 봅니다. 밥 다 먹었으면 공부 좀 해라. 그만 좀 간섭하세요. 나의 날카로운 대답에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더 답답하고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봄, 나는 축구부 주전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날, 집에 뛰어들어와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주전됐어요. 대회 나갑니다. 그만둬라. 운동으로는 밥 못 먹는다.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는 주말에 아버지 일 좀 도와라. 뭐라고요? 왜요? 집이 이런데 너도 알잖아. 운동은 취미로만 해라.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그대로 식탁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날 제 기쁨을 잘라낸 사람,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학교 앞, 우산 없이 서 있는 내 머리 위로 빗줄기가 멎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우산을 펴서 나에게 건네주고는 제가 보기도 전에 사라집니다.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분은 늘 제가 비 맞지 않게 서 계셨다는 걸. 하지만 그 우산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노란 유니폼을 입고 옅게 웃고 계십니다. 조문객 대부분은 동료 택배 기사들. 그들은 각자 작은 택배 박스를 한 개씩 두고 갑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남아있는 건 동료 기사님들의 인사와 그들이 두고 간 박스뿐이었습니다. 나는 유니폼 안주머니에서 두꺼운 종이 뭉치를 꺼냅니다. 택배 송장들, 모두 같은 수신인. 전부 우리 집 주소네요.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에게 뭔가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박스를 열자 두툼한 사진첩 한 권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배달이었습니다. 주소는 집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평생 알지 못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조용히 사진첩을 펼칩니다. 첫 장엔 운동의 결승선을 통과하는 어린 시절의 제가 있습니다.
다음 장,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우산을 쓰고 집으로 걸어가는 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고등학교 축구부 유니폼을 입고 뛰는 제 뒷모습. 마지막 장엔 생일 케이크를 들고 서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과 편지 한 장. 그리고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민호야, 아빠다. 어릴 때 네가 운동장에서 달릴 때 아빠는 맨 끝 그늘에서 박수쳤다. 네가 창피해할까봐 이름은 안 불렀지만 그날 네가 웃는 걸 보려고 하루를 버텼다. 네가 비 오는 날 학교에서 나올 때 아빠는 우산을 세워두고 뒤로 걸어갔다. 혹시나 네가 내 얼굴 보고 불편해할까봐. 그렇게 너를 비 안 맞게 하는 게 전부였다. 네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거 알고 있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네가 웃으면 그걸로 됐다. 아빠는 네가 어디에 있든 항상 거기서 널 보고 있었다. 택배는 주소만 맞으면 바로 도착하지만 마음은 도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더라. 아빠 마음은 조금 늦게 도착했나 보다. 민호야, 아빠가 네 옆에 서서 해준 말은 없지만 멀리서 널 위해 수천 번은 중얼거렸다. 사랑한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저를 외면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두운 거리, 평생 아버지가 입으셨던 유니폼. 오늘만큼은 제가 입기로 했습니다. 배송 완료. 문 앞에 잘 뒀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운동회에서 박수 치던 아버지,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고 사라지던 모습, 축구 경기장에서 셔터를 누르던 손, 사진첩 속 케이크를 들고 서 있는 뒷모습, 그리고 마지막 글씨. 사랑한다. 아직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 위로 번져오고 마치 그 빛 속에서 아버지가 여전히 지켜보며 웃는 듯합니다. 생각해보니 아버지 웃음소리도 기억이 나질 않네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못했는데 저는 받기만 한 것 같습니다. 소중한 건 곁에서 없어지고서야 깨닫는다는 말. 이게 진짜 너무 와닿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저를 보고 계실까요? 어떤 배달은 도착하는데 평생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랑의 이야기. 지금 당신께 전합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나셨다면 지금 아버지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내 마음도 아버지에게 도착하는 게 늦을 수가 있습니다. 늦기 전에 지금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면 매주 업로드 시 가장 먼저 소중한 사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